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증은 일본어로 표기할 수 있는 의미, 400개 한자는 500개로 한글의 1000개의 비교를 하면 극소수라고 느껴질 정도로 적은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일본 작가 노마 히데키는 한글 자형의 과학적 조형성을 극찬했고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극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글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기 전부터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소리와 글자 모양의 연상관계를 잘 구현했고 조선시대에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도 글을 쓰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이었을까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외국인들에게 충격을 갖다주고 한국어 학당을 다니는 학생들은 한글은 이쁘고 모양도 색다르니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글자, 너무 깨끗한 느낌도 있어 상쾌한 느낌이 들기도 하며 그림 같은 느낌이 있다는 말을 하거나 세종대왕님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만들고 쉽게 배울 수 있으니 한국어를 좋아한다고 느낀 점을 말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한국어 사랑은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지나친 외래어 사용을 비판하는 말이었는데 서울을 와서 보면 일상 대화 속 외래어가 너무 많다. 특히 한국어로 충분히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 단어들을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조금 당황스럽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았죠. 이러한 시선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듯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고 그것과 관련된 칼럼을 주기적으로 써오던 한 기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글을 등한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칼럼을 하나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세계 문자 올림픽의 심사는 7가지의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첫째가 문자의 기원, 둘째가 문자의 구조와 유형, 셋째가 글자의 순해째 결합 능력, 다섯째 독립성 및 독자성, 여섯째 실용, 성일곱째 응용 개발성이며 문자 올림픽의 지는 가장 쓰기 쉽고 배우기 쉽고 풍부하고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찾아내기 위함이죠. 이 조건들만 놓고 보면 우리는 단아의 문자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그 문자, 바로 한글이 실제로 2009년 1회, 2012년 2회 모두 한글이 압도적인 차이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많은 문자 학자들 사이에서는 문자 올림픽이 필요한가에 대해 한 이야기는 수시로 나오고 있는 중이죠. 어차피 한글이 매번 금메달을 딴 것은 명실상부한 사실이니까요. 저 심사 기준은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 가장 우수한 문자가 갖고 있어야 할 특성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은 기준이었고 그 안에 유일하게 모든 부분 부합하는 문자는 한글밖에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한글은 상당히 우수한 문자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한글은 후손에게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지켜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말을 하죠. 언어 중에는 영어나 중국어처럼 필요성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경우가 있고 프랑스 어람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아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필요성과 우수성 모두가 높았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금처럼 한국어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한국을 비판하는 학자까지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언어입니다. 이제는 그 위 상이 높아져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의 공이 큰 사람에겐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수여하기도 하고 한글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수많은 교육기관이 생기며 어느 순간부터 한국어는 국제 언어로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늘기 시작했고 취미로 시작하는 잠재적 학습자가 따지면 일본은 이미 한국어 사용자가 수없이 많음을 알 수 있고 호감도는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죠. 중국 역시 항상 한국과 관련된 문화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매년 잠재적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기명으로 600명의 중국인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약 30% 한국을 여행을 하거나 언어에 대해 지식을 넓히고 싶어 공부를 한다는 대답을 했고 약 25%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나라 간의 외교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상태로 모두가 배우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며 한국 문화를 위한 사람들의 열정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현 상황만 볼 것이 아닌 기술적으로라도 한글은 놀라울 정도로 현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과 어울림이 극대화되고 있는 문자입니다. 한국의 옆 나라인 일본과 중국,
을 비교해봐도 6배 이상 빠른 입력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리나는 대로만 써도 된다는 특징은 어떤 소리든 표현할 수 있다는 대단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고 모든 언어의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화가 필요 없으며 다른 언어들처럼 동음이어가 있어 영어로 입력한 후 뜻에 맞는 다른 단어를 지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조차 사라지니 디지털 시대의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스마트폰이 나 컴퓨터를 항시 사용하는 시대에 맞춰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변환되고 있는 지금 가장 적절한 시기이고 미래에는 키보드마저 없어지고 음성인식 기술로 발달될 것이란 전망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한국어의 능력은 더욱더 큰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과 세계속 열풍은 결국 한국어와 한글에 더 큰 부흥을 끌고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글이 인정받는 이유는 이러한 특징과 높은 가치 때문만날 뿐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철학, 즉 한글 정신이라는 높은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한글은 애민정신, 자주정신, 실용정신을 담고 깃들어 있기에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죠. 이러한 정신을 담고 있는 한글은 세계의 권위 있는 지식인들 사이에선 무척 인정을 받는 언어이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정치인과 공직자, 언론인, 학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마저도 우수성을 등한시한다는 말을 하며 그들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지 식인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한글을 가르치며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정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한 교수는 한글 정신으로 자주 국방을 이룩하고 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시대의 정신과 사대 문화의 행복을 이룩하는 방법 등을 가르칠 수 있지만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고 불만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의견으론 한국만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인 해 정선화, 정월결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체적인 평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중인 것 같다고 말을 하며 영어 마을이나 다른 나라 마을의 전통성을 갖고 있는 마을들을 만들면서 영어나 다른 외국어가 살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는 편이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 상황과는 반대로 외국에선 고유 문자로 한글 채택을 시도하는 종족들이 많고 시도에서 그치고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정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글은 소리글 중 가장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는 언어로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인류가 만든 최초의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파괴 현상이 심해지면서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글은 극단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면서 외계어가 되었고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세대 간 소통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사람끼리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관공서나 간판계획서 등에서도 외국어나 외계어가 넘쳐나면 언어와 글자의 사대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민족의 얼과 문화, 자존심이 응축되어 있는 정수인 한글이 망가지게 되며 국격마저 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운 대로라면 한글은 국민들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현대에 쓰기에도 적절하고 우수한 문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기술에도 독보적인 위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걸라는 한국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광하게 동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잘 지켜서 한글을 바르게 사용해야 세계 속의 주체적인 한글과 한국어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한글을 의식적으로 알고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국의 국격을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고 있으며 소중히 하고 있으니 한국 역시 그런 발음에 맞춰서 종주국의 숭고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칼럼이었답니다. 거기서 파생되고 있는 이상한 언어 때문에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더 쉽지 않다며 진세한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한 학생은 이러한 것을 보곤 한글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이러한 기사의 댓글은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강의를 오랜 기간 받아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지금도 한국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또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한국어인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다시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친구 중에 한 명이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애가 있는데 이 친구랑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교보제가 교수님들에게 배운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의미하는 것은 같지만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로 소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의 문점이 생겨 친구에게 물어보면 제가 쓰고 있는 한국어로 한국을 가서 대화를 하게 되면 여행이나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현지 언어와 배우는 언어는 크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물며 어학당에서 배우던 것도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을 하며 결국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선 그 문화 안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 이상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항시 사용 가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한국어는 그게 안 되는 건가 싶었죠.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참 웃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은 한국어와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른 언어에서 한국어가 하고 있는 외계어 같은 방식을 만들기 위해선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한국어는 그런 것이 아닌 발음으로 당장 변환이 가능하기에 수없이 많은 외계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쉽기 때문에 망가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역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들 모른다고 한국에서 생활이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니 한국으로 여행을 준비 중이거나 유학을 준비 중이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가끔씩 나오는 한국의 이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정의나 같은 것들의 이름 정도는 알지만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소개를 해주거나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영어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나서서 어느 정도 뜻풀이를 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을 놀러 가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모습 등 다양한 면에서 느낄 수 있고 한식에서 느껴지는 맛은 정말 최고라고 느껴지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간판에 써져 있는 한글들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합쳐진 단어들로 만들어진 간판도 있고 발음만으로 만들어진 간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분명히 보기엔 이쁘지만 그것이 담는 뜻이 어떤 것인지 몰라 간판의 효과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는 헷갈리긴 하더군요. 한글은 변화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멋있고 우수한 언어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사 조금 웃긴 게 한글의 변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조금만 공부를 했으면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정말 심한 외계어 같은 것은 알아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를 써도 한국에서 써야지 외국에서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외부의 압력이 없어도 충분히 알아서 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임을 잊지 마세요. 이건 선을 넘은 간섭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 댓글처럼 알아서 잘 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재밌는 사연과 소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이슈였습니다.